총선이 7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목은 이 남자 참사, 김기겸 딜레마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D-77회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총선 알림판, 오늘도 등장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죠. 상당히 지금 총선이 재밌습니다. 이거 사실은 여당, 야당 모두 다 사실은 명운을 걸고 하는 선거예요. 이번 선거 지면 안 된다. 이번 반드시 이겨야 된다. 명운을 걸고 하는 선거. 죽기 살기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총선 알림 첫 번째 알림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은 일면 헤드라인에 원종건 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제목에 인재영입 참사다라고까지 경향신문이 썼습니다. 지레밭된 영입쇼, 끝내 사과를 하지 않은 이 남자라는 얘기인데 야당, 정의당까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가히 더불어민주당이라 불려도 오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성 파리식 그리고 쇼잉 인재 영입이 그 문제를 불러왔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기자회견문은 그야말로 참담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인사를 버젓이 영입 인재라고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검증 시스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당 내부에서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일까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요, 간판격으로 내세웠던 인사인데 너무 안이하게 당이 대처한다. 여성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웹서핑 영입의 참사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인재 영입 웹서핑으로 해서 그렇다. 중요 선거 때마다 미투가 불거지니 답답한 노릇. 20대 여성, 중도 유권자들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요, 보안과 이벤트에만 치중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검증에서 구멍 난 것이다. 나 의원이지만 나도 몰랐다, 이런 사람도 들어오는지. 당원 게시판에는 유명했던 이야기다, 원종건 씨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최소한의 검증도 안 하냐? 라고 한 당원은 글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환 비서실장은요, 당이 정부 조직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검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성관계 문제 소지 등 확인했는데 검증되지 않았다. 대책을 검토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지도부가 이 원종건 씨의 영입 취소와 관련돼서 제대로 된 발언 혹은 제대로 된 사과의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원종건 씨를 영입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종건님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원종건님한테 제가 줄 수 있는 그 한마디는 미래입니다. 미래. 지난번에 최 교수님은 희망이었고 원종건님한테는 미래라는 그런 말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 미래가 지금 취소됐는데 이해찬 대표 이런 방법 없다라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문제가 불거지고 상황이 변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8단계는 아니라니까요. 아직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조사를 해본 이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를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아직도 당이 진상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 그렇다면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인재 영입을 취소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뭔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일단은 장 소장님, 네. 미래라고 대표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미래가 지금 취소됐는데 왜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반증이죠. 우리 이 사건이 언급되면 언급될수록 우리 당의 피해가 크니까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은 무책임한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비서실장인 김성환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도 상당히 이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 생각이 드는데요. 원종건 씨에게는 사적 영역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원종건 씨라는 정말 사적인 사람을 민주당이 총선 후보자라는 공적 영역으로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됐으면 당연히 당대표나 아니면 원내대표나 영입을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나 그런 분들이 입장을 내놔야죠. 사과를 해야죠.
이전에 한국당의 박찬주 대장 영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습니까? 황교안 대표 사과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한번 해봐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박상철 부총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신생정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오래된 정당에서 인재를 영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낯설어요. 아니 인재가 얼마나 없길래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인재가 얼마나 인재를 없길래. 영입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당이랑서 정치적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는 곳인데 예. 참 그런 것은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야당이라면 저는 이해합니다. 이 집권당은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 이 집권당의 공천은 그 정부와 국가의 성격을 좌우하거든요. 누가 공천받냐에 따라서 정책 영향력을 많이 끼치거든요. 예. 똑같은 다문화든 누굴 위해 줄 것인가 뭐 이런 걸 해서 근데 젊은이 대표로 이제 저 친구를 뽑았는데 저는 정말 양보다 질을 하라 굳이 말하자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집권당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당은 좀 힘들 거예요. 인재 영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집권당이 되면 와요. 예. 한번 프로포즈를 하면 그럴수록 왜 이게 필요하며 우리 당에도 인재가 많은데 불가피하게 이 사람을 왜 할 것인가 왜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정말 아까 미투 사건 봤지 않습니까? 예. 정말 검증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검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 아까 좀 제목을 잘 붙였어요.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공정 시스템에 거센 번지를 일지 몰라도 이 참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왕에 더 나가기 전에 만 이 사건이 그대로 가서 선거 한 보름 전에 터져보십시오. 예. 모든 표 다 날아가죠. 여성표를 모든 표다 가지고 날아간다. 그래서 또 이런 사건이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인재 영입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거 예.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